자, 이거가 이제 오늘의 본편을 들어가 봅시다. 우리 여기였었죠? 스보리어 무념 과거 500세. 그래서 보면 또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었을 때 약간 이게 그거였었죠. 이제 부처님의 어떤 본생에서는 500세 동안 인욕선인을 그냥 쭉 했었대요. 그 아까 가리왕을 만나기 이전에도 계속 인욕선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이제 여기서의 부처는 거의 마지막 생에 가까운 로그라이크 마지막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끝나면 이제 게임 끝나 봐. 약간 막판이다를 하고 계시는 거지,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 캐릭터 너무너무 잘 다뤄봐서 이대로 이렇게 진행이 이제 가능하신 거지. 이제 자기 인욕선인 어리수세, 무아상, 무인상, 중생상, 무수자상 이렇게 해서 이전에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없었다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 시구수벌이 보살 음링 일체상, 보살은 마땅히 일체상을 떠나서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심,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키고 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실 아누다라 삼맥삼보리가 뭔지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이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절대 안 해주잖아요. 아주 개같이 말해. 여기서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맞아. 소크라테스. 심지어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는 바나나가 아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그치 사과는 바나나가 아니니까 바나나 빼놓고 사과를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게 아니라 사과는 사과가 아니야 그냥 사과가 부르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대로 설명해주지도 않으면서 약간 배타적 설명을 하는 것도 배타적인 설명을 본인으로 넣어서 A는 A가 아니다고 설명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게 뭔지 진짜 여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일단은 여기까지 와보니까 내 멋대로,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들 사이에서 내가 나를 믿다라고 믿고 있는 마음 내에서는 절대 행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아닙다라 삼맥삼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약간 나중에 사고계로 나오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응 주색생심 그리고 불응 주성향 미촉범생심 응생 무소 주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뒤쪽에서 사고계로 아마 정리가 돼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사고계가 만들어져요. 불응 주색 생심, 불응 주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이게 똑같죠. 그러니까 색, 성향, 미촉법을 또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응생 무소 주심이 조금 뒤에 나가면은 응무소주, 그 다음에 이생기심으로 해서 머무르지 않고 응당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된다로 사고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앞부분 약간 좀 뭐라고 볼까요? 프로토 버전 가까운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심 유주 그리고 즉위 비주라고 하고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으면은 그것은 머무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앞쪽에서 이미 한번 했었잖아요. 이게 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지금쯤 와서 이제 이걸 다시 본다면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제 이 인욕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욕바라미를 다룬 뒤 저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다시 보면 캐릭터로 살아가지 말라는 느낌 같기도 여기 내가 지금 분명히 캐릭터적 감각을 느끼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는 서원을 세웠으면 서로 그 서원대로 살아가기로 했으면 그 캐릭터가 느끼고 있는 색성향 미촉법은 그 캐릭터가 느끼는 거지. 이게 우리가 본래 느껴야 할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가야 될 것도 아닌 거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너가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네 눈앞에 있는 색이 무슨 소용이야? 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근데 우리 비슷한 걸 느끼긴 해요. 왜냐면은 출근할 때는 사실 잘 안 느껴요. 뭐냐면은 출근해야지라는 그 서원이 있으니까 내가 쫓겨나지 않아야 된다는 물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출근해야지라는 서원이 있으면 내가 당장 느껴지는 불쾌함,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은 이런 모든 그래도 된 모시기 다 이렇게, 물론 법에 매이는 거긴 하죠. 못 나가면 잘린 이런 법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끔. 아무도 나한테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뭔가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때는 가끔은 그렇게 살기도 해요. 내가 어떤 성원이 명확하게 있을 때는. 근데 그 성원이 보살의 성원일 때가 너무 어려운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살의 서원 이전에 말한 머무르지 않음과 보살의 서원 이후에 말하는 머무르지 않음이 조금 다른 느낌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서원 이전의 머무르지 않음은
공의 개념이고 다르고 서원 이후로는 머무르지 않음은 공이 아닌 서원을 지키기 위한 머무르지 않음 아닌가? 왜냐면 그렇기에 음무소주 이생기심 뭐 아니면은 음생무소주심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왜냐면은 여기까지 다뤘었던,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뤘었던 공 상태에서의 마음은 머무르지 말라라는 거는 이걸로부터 떠나라라는 건데, 근데 우린 여전히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딘가에는 정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에 대해서 서원을 말하고 그 이후에 다시 머무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캐릭터적 감각으로부터 벗어나, 너가 이렇게 살기로 했잖아. 그럼 너는 캐릭터적 감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을 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응생무소주심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네가 하기로 했었던 그 삶을 향해서 마음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내가 오늘 피로하고 내가 오늘 뭔가를 싫어하고 그런 거랑은 별개로 내가 그걸 하기로 했으면은 이 캐릭터적 관점으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 색성형 미촉법으로는 떠나서 마음을 다시 내는 과정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말한 게 아닐까 싶어서 보면서, 저는 저 인욕바람이를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시점이 여기서부터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되게 강조하는 우화를 넣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눈앞에 있는 걸로부터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인욕을 해나가는, 그리고 그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참아내는 수준을 아예 바람일의 수준까지도 올려버린 거 아닌가? 그냥 단지 참아내는 거면 그냥 어떤 인내의 미덕 정도만 얘기했는데, 굉장한 수준인 거잖아요. 육바람일이라고 해서 거기다 인욕을 껴넣는 것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진짜로 완벽하게 감각을 딱 떼어놓고서 컴퓨터 게임 하듯이 그 캐릭터를 다룰 수 있으면은, 우리는 솔직히 컴퓨터 게임으로 타이쿤 게임 같은 거 해보면 캐릭터가 얼마나 힘들든 그냥 이렇게 일 시키면 다 하잖아요. 오늘 밤새서 일해?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꾸역꾸역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필이면 플레이어블 캐릭터랑 플레이어가 지금 다들 캐릭터 합쳐져 있으니까 밤새서 일해? 그럼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자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다들 이 파트까지 해서 이야기를 혼자서 쭉 읽어보면서 따라갔었던 과정에서 다룰 만한 게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사실 들으면서 계속 생각난 게, 내가 무언가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옳은 길인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일인지, 그러니까 형식이 지키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음.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러니까 쇼츠 얘기로는 내가 이 시간에 운동을 하겠다고 정했음. 근데 나는 이 시간에 운동을 하기 싫음. 하지만 그래도 지키기로 했으니까 운동해야지 하는 그 구조 자체가 중요한 건지,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 이 시간에 운동하면 안 됐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옳지 않았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내용이 맞다 혹은 틀리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그게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암 혹은 깨달음이랑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논의가 여기서 나오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어떤 알매 수준을 어느 정도 얻은 사람이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미 그 내용의 옳고 그름도 이미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인 사람에게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따르게끔 하는 거라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서, 그래서 그냥 그 내용의 어떤 정당화라고 해야 되나, 타당성 같은 것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근데 이 운동 얘기하면서 하나 든 생각은, 좋은 거랑 옳음은 다르니까, 좋음의 영역과 옳음의 영역은 다르니까, 옳음이라는 거는 정의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얘기되는 거라면, 좋음이라는 건 나는 피자가 더 좋아, 나는 운동이 좋아 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좀 더 선호나 개인의 편향이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보살 행위라는 거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정의롭고 옳은가에 대한 얘기라서 좋음도 포함이 물론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내가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위하는 것이 맞는 거고 옳은 거고, 그래서 나는 그 길을 더 좋아한다까지 돼야 이제 진정한 보살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옳은 것이라는 거는 항상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 왔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타인에게 뭔가를 베품이 옳은 것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상 옳은 것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약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방금 이제 서가 얘기한 건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안 지켜야 했었던 게 옳은 거야, 사실은.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내 건강이 무너진다. 라는 어떤 실제적인 정보가 있어버린 거죠. 내가 어떤 처음에 전략을 세울 때는, 이걸 지켜내자라고 했었는데, 내가 어떤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어요. 해보니까 내 몸이 무너지는 걸 느끼는 거야. 이걸 견딘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 할수록 내가 무너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했었던 게 진짜 올바른 게 아니었어서, 하다 보니까, 이때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한 게 맞는 건데?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난다, 이런 거잖아. 그런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앞에 얘기했던 내 서원이 맞았던 건가? 아니면 뒤에 나와는 내 판단이 맞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사실 저는 이거를 코칭하다 보면 되게 자주 느껴요. 뭐냐면은 내가 나를 자꾸 이겨내는 거야.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에게 자꾸 진다라고 말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자꾸 이기는 거야. 내가 과거에 나를 자꾸 이기는 거야. 여기 그 경험자도 있어요. 과거에 자기를 본인이 계속 이겨줬었던 하지만 어제 하자 하고 있었던 나의 과거의 나를 내가 이기겠다. 안 한다 막 이런 거 이제. 근데 이거는 그 목표치가 있고 거기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의 작은 목표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지향점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말 그대로 지향점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인 거죠. 원래 사람은 여기서도 계속 뭐 부른 주제 어쨌든 형체에 머물러서 마음이 생기면 안 되는 소리, 향기, 촉감, 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게 저는 사실 현재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긴 하고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긴 한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넓은 것도 못 보고 사실상 미래라든가 과거라든가 이런 거 전체를 다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변화해 나가는 걸 받아들이라는 얘기도 될 것 같아서. 근데 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방법적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향이 바뀌는 걸 수도 있는데 방향은 동일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진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까 코칭 얘기했던 거는 사람들이 자꾸 어겨요. 스스로를 이겨내. 근데 스스로를 이겼을 때 차라리 방향이 달라지면 코칭을 끊으면 돼요. 내가 수능을 공부를 할 거야. 아니 내가 뭘 할 거야. 내가 고시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내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오케이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자라고 해서 어떤 방법을 제안을 하고 그 방법대로 살기로 해서 서원을 딱 세웠어. 근데 과거에 오늘 내가 이겨버린 거야. 근데 그 이길 때 했었던 게, 근데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인 거 아니야? 이거라면은, 방향은 동일한데 방법적으로 지금 이게 더 옳은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딱 요 문제가 생겨요. 하기로 했던 걸 지켜내는 게 중요해? 아니면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 이걸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걸 구별 어떻게 해? 라는 이 지점이 나오는 순간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되게, 코칭에서 자주 다뤄져요. 왜냐면, 하나만 방향을 안 따라. 그 자기 멋대로 해요. 대부분. 근데 되게 저는 근데 제가 저를 볼 때 저게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잖아요. 내가 나를 제3자의 시점에서 봐서 뭐가 더 낫고 뭐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를 생각하는 그거를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내가 그냥 나태해가지고 이런 거를 그냥 정말 나를 이기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유가 있고 효율적이고 확실히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면 솔직히 답이 나오거든요. 본인이 보통 그 과정을 잘 하면 알게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물론 주위에서 할 때는 옳은 것과 아닌 것이 확실하게 티가 나요. 어딘지 말 때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게 있죠. 뭐냐면은 해도 되나 할 땐 하지 마라. 해야 하나 할 땐 해라. 이게 되게 유명한 거. 이거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사도 되나, 해도 되나, 가도 되나. 맞아. 이런 거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 근데 이게 내가 이미 알고 있다니까? 근데 사실 알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어떤 특정 순간들에는 물론 알고 있을 때가 더 많긴 하죠. 근데 알고 있지 않을 때도 있긴 하잖아요. 또 논리적으로 일단 가능한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제가 요 질문에 대한 이거는 이제 제 관점인 건데 제가 요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보통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럴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코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남. 특정 방향을 위해 방법 A를 제안했는데 B를 제안해. B를 살다가 와서 B를 제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더 맞았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뭐게? 이런 경우에는 보통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러니까 전략의 수정을 다음 피드백 과정에서 함께 해야지 틀린 전략 같더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운동할 때랑 되게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다트 같은 거 되게 좋아하니까 다트를 가끔 하는데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말고 다트 자세. 다트를 하면 다트 자세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있거든요. 다트 던지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그 모든 스포츠에서 다 통용되는 건데 스포츠를 하면 실제로 스포츠를 잘하는 것보다 폼을 먼저 요청을 해요. 폼이 전부라고 그래요. 자세가. 맞아.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볼링을 배울 때에도 포스텝부터 배우고요. 다트를 할 때도 요 4가지 동작을 먼저 배워요. 뭐 에이밍, 테이크백, 스로우, 팔로 스로우 이렇게 먼저 배우고요. 볼링도 당연히 에이밍부터 시작해갖고 테이크백 하면 쭉 던지고 나서 자세를 잡는 것까지 배워요. 이걸 왜 이렇게 배우냐면요. 이렇게 안 해도 볼링 점수가 더 높은 친구도 있고요. 이렇게 안 해도 다트 점수가 더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검증된 방식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따라하기 쉬워서? 배드민턴도 비슷하지 않나요? 약간, 그 뭐지? 근데 저는, 배드민턴도, 맘대로 치다 보면, 그게 있어요. 그립 방법이 있는데, 그립 방법을 잘못된 거를 했을 때 더 사실 초반에 배울 때 더 잘 되거든요? 제대로 된 폼보다 더 잘 나와.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평생을. 근데 어느 시점쯤 되면은, 안 돼요. 클래식이 훨씬 낫다라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 오고, 그래서 운동도, 뭐 필라테스나 이런 강사가 알려주는 PT 이런 것도 딱 지점을 넘으면 더 이상 안 되는 한계치 그러니까 어떤 해당 폼이 가진 기능적 우수성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떤 특정 자세로 던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은 요 내 동작 하이에서 요거를 고쳐보자. 여기를 당겨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던지는지 모르고 성과만을 위해서 야구 다트를 하다 보면 이전에 던진 거랑 지금 던진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니까 피드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못된 전략을 쓰면 전략이라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전략이라도 전략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 전략을 고치면 되는데 내 멋대로 전략을 갖고 오면 내가 무슨 전략을 썼는지 피드백이 안 돼요. 맞다. 볼링을 해도 똑같이 제가 어렸을 때 볼링 프로한테 잠깐 볼링을 배웠었는데 폼부터 무조건 익히고 나면은 내가 잘못 던지고 심지어 폼을 딱 익히잖아요. 그러면은 잘못 던지면은 그 잘못된 폼이 몸에 익으면은 10번 던지면 9번이 다 또랑으로 가요.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잘못된 폼을 살짝만 고쳐도 폼이 안정적으로 남아있으면 그대로 다 스트라이크 존으로 가요. 그러면은 얘는 제가 뭐 다트를 던질 때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요거를 요렇게 고치는 것만 해도 명확히 명중률이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던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던지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다 무너져요. 그러면은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이 길로 가기로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어떤 자각하고 질문하고 고치는 피드백 타임이 존재해서 이거에서 이걸로 가야 될 이유를 우리가 같이 얘기하기라도 하면 좋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냥 하기로 했는데 안 함인 거는 그게 옳든 나쁘든 이건 전략에 대한 수정이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전략을 멋대로 바꿔서 딴 짓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방식을 계속 수행하면 그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 막 사는 것보단 쪼가 있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틀린 쪽으로 그쪽으로 고치면 우리는 그쪽을 가지고 뭐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틀린 쪽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도 살다가 저렇게도 살다가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식 관련된 이야기들도 되게 유명해요. 뭐냐면은 그 보조지표나 지표 같은 것들을 하나만 보는 놈이 그 10개 보고 100개 보는 놈보다 더 잘 맞춰요. 왜냐면은 모든 지표의 성공률 다 50% 근처였거든요. 근데 똑같은 50% 근처인데 뭐 어떤 특정 지표를 봐서 이 지표가 오른다고 했을 때 사, 이 지표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 팔아. 그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게 50% 확률로 맞고 틀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속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 지표만 보는 애들은
올랐고, 실패했네. 그럼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여기 밑에 사야지,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표를 여러 개 보는 놈들 어떻게 되냐면, 이걸 보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네? 근데 이 지표에서 이게 맞대. 그렇게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지표를 여러 개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룰이 없으니까,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그러고 있어요. 차라리 폼이 아주 명확하면 틀린 폼이어도 고칠 수라도 있는데, 폼이 없으면의 문제가 되고, 근데 방금 그러면 여기 위에서 얘기했었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게 아주 명확해서 새로운 폼을 갖고 와서 새로운 형태의 나의 어떤 매뉴얼로 가지고서 나한테 넣겠다. 예를 들면 7시에 자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8시에서 움직였다고 쳐봐요. 그게 하루면은 그건 사실 그냥 전략을 어긴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8시가 맞아. 라고 해갖고 3주, 4주, 5주 계속 8시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냥 새로운 전략이 들어온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보살의 서원을 해도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수업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 있나요? 멈춰서 고민하고 새로운 질문을 해갖고 이렇게 살기로 했으면은 그냥 그 이후로는 그런 상황 왔을 때 계속 똑같이 해. 그러다가 중간에 가끔 틀리면은, 틀려도 일단 해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은 괜찮나?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앞으로 나는 여기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매뉴얼 나오면 또 새로운 매뉴얼대로 가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런 피드백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로 내 멋대로 폼을 바꾸고 내 멋대로 삶의 규칙을 바꾸고 내 멋대로 전략을 쓰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보통은 코칭할 때 맨날 제발 우리끼리 회의를 해서, 지금 봐봐, 네 IQ 120, 내 IQ 120 두 명이 맞대고서 240으로 지금 전략을 짰으면 그 계산법이 그러면 집에 가서 혼자 120으로 고민하는 것보다 두 명이 고민한 게 낫지 않겠냐. 혼자서 이상한 생각해갖고 120으로 짜오는 것보다는 그 두 명이 240으로 내보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략을 그대로 가고, 여기서 틀렸으면 다음에 만날 때 같이 얘기를 해갖고 그럼 이땐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 전략이 헤어지면 또 그땐 그렇게 가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랬다가 저기서는 저랬다가 그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본다면 방금 저거에 대한 대답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좀 딴 네. 얘기인데요. 아까 이스라엘이 그 이란 수도를 공격한 것이,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본인들의 서원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피드백 서원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피드백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도 서원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했어서,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한결같은 새끼들인 거 맞아. 왜냐면 한결같은 새끼들이었는데 힘이 없었을 뿐이야. 그래서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한결같이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이 불교 전반의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피드백할 수 있고 이게 맞나 그러나를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서원을 지키고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나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 능력은 그 능력을 보장해 주는 게 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런 사례를 보면은 저분들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 뭔가 경에서 제시하는 계율이나 어떤 알무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불만이 있는 거는 아니고. 자, 좀만 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써보면 될까요?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저분들은 잘하고 있는. 쟤네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 이건가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인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지금 그 클레릭을 지금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관에 들어가지 않았다니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보면 그렇지. 한결같은 저 캐릭터를 유지해온 거는 맞아요. 그치. 서원을 잘 지키고 있는 건데, 그 서원이 지금 마탱이가 간 거 같지 않니? 마탱이가 간 거 같다, 이런 거잖아. 그쵸. 근데 그 서원을 수정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만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저 새끼들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거 괜찮나? 쟤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 서원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또 잘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서원이 괜찮은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좋은가라는 걸 질문하고 바꿔가면서 이거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면은 그런 자성은 없는 거에 가깝죠. 그냥 규칙을 순종하는 과정에 가깝죠. 실제로 그래서 코칭을 하다 보면 그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지멋대로 바꾸는 타입이 있고요, 전략을. 그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 방식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타입이 있어요. 이거 해? 진짜 그냥 무식하게 그것만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좀 해보니까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해보니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제일 좋은 건 그런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서 피드백도 잘 주면 제가 고칠 수라도 있는. 근데 하라는 대로 하면서 피드백을 잘 안 줘요. 왜냐면 고민을 별로 안 해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그 규칙 중심으로 가는. 근데 하라는 대로 안 하면서 피드백을 많이 갖고 와. 그럼 이제 새끼야 너 하라는 대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가 되는 어떤 그런 특정 현상이 나타나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여기는 그 방금 전에 코칭 A씨에서 했었던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피드백만 갖고 오는 케이스가 아니라 하라는 대로만 해서 문제인 케이스로 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어떤 잘못된 무언가의 형식인데 한번 그 해석을 한 뒤에 그냥 하라는 대로 가는 거야. 그 안 믿으면 다 죽여라 막 이런 꾸준히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저 서원이 괜찮은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일반 윤리에도 기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그 성경 어디에 돌로 쳐 죽여라라는 소리가 있었나라는 그 본인들이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번에서 제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해석은 관용의 역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종교라는 걸 관용의 영역으로 얘기하잖아요. 종교의 자유와. 근데 관용이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된다, 오케이 이게 아니고 분명히 관용을 허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난 오늘부터 습관을 지킨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나 오늘 매일 한 명씩 죽이는 습관을 난 들여야지. 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누가 봐도 옳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종교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또 우리가 뭐 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나는 신이다였나? 제목이? 그런 것처럼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잘못된 거라면 물론 저는 이슬람교를 무조건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영역은 우리가 영역의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치, 왜냐면은, 아까 저 위에서, 저는 항상 이 스터디가 참 좋은 것들이, 결국에 비슷하게 다 이야기 흘러가서 앞쪽으로 다 와닿는 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방향이랑 주술적 기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방향에 대한 제시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계율로 향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계율은 이 이상향으로 가기 위한 계율인 거지, 이상향과 계율이 같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율은 되게, 살다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돌로 쳐 죽여라는 계율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살다 보면 저 이상향에 도달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타협보지만 이게 맞는 방법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목표만 보고서 가다 보면 방법이 바뀌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 방법을 고수하다 보면 실제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야, 이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 저기 닿을 수 있는 거 맞아? 현대사회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이제 서원에서 방향은 그대로 두는 거야. 오케이.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내려와야 된다. 내려오게 하겠다. 얘기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그 방법으로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군이라는 방법 대신에 이 좀 더 좋은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그 정도의 영역에서 이제 이 방향에 대한 것들을 너무 계율이나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원칙들을 따라가는 게 잘못됐다고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잘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원칙주의적 관점에선 잘하고 있지만 해당 원칙 자체에 대해 고민해볼 지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도달해야 할 이상의 해당 원칙이 방해되는 순간이 있음을 가정할 수는 있어 보임. 그리고 그게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거는 이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만 좀 더 집중을 한다면은 항상 모든 것들이 방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뗏목을 강을 건너가려면 뗏목을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떤 특정 비유에 자꾸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저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쓴 이유는 지금 잠깐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야? 이거 끝났는데 왜 자꾸 이거 이야기를 해? 왜 자꾸 이걸 또 이야기를 해? 또 이야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원칙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방편이라고 했었던 것들 대부분 그냥 다 방편일 수 있겠다라는 가정을 해놓는 걸 이제 불교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런 걸 되게 잘 지키는 쪽이다 보니까 좀 적당히 희화화되거나 좀 대중화되는 길들을 되게 많이 고르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기독교 쪽은 그런 게 좀 없긴 하죠. 되게 원칙주의적인 형태로 배타성을 많이 띠니까 이제 이런 형태는 안 된다, 저런 형태는 안 된다, 막 이런 형태로 딱
갈라서 제안을 하는 것들이 좀 많기도 하고요. 좀 뭐 말할 게 있어 벌써 없어요? 오케이. 가볼까요? 자, 뭐 이제 시고 불설보살심 이게 이렇게 그래서 불설 따라서 불처는 보살심이라는 것이 이 형체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보여지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드러나는 것들, 내게 느껴지는 것들을 가지고서 보시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보리 보살 위일체 중생 고 이거 제가 고를 볼드 처리한 이유는요. 고가 그 대장경본에는 없더라고요. 좀 신기해서 고를 해놨는데 왜 저게 없는 걸까 싶었었는데 뭐지? 14분인데? 그쵸. 벌써 수보리 위 일체 중생 그치 원래 여기서 고가 없고 그냥 응용시 보시라고 되어 있어요. 대장경본에서는. 그리고 대장경본을 기준으로 해설을 하는 도울김용옥의 강의에서도 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가 왜 들어간 걸까 싶어서 궁금하긴 했었어요. 저 고가 뭐 그래서 라지본의 일부에는 있는데 또 고려 대장경본에는 고가 없어서 이거 왜 이러는 걸까? 고가 무슨 뜻이길래 거든요. 거기서는 있나요? 그 책에서는? 아니요, 여기에도. 여기서도 없나요? 그러면은 이건 지금 둘 다 라지본을 보고 있는 거 같고 아니지 이건 이제 대장경본 기준인 것 같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대만에서 건너온 거다 보니까 라지본 대장경본은 이제 국내에서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없었던 거다. 그래서 특이했고 제가 한번 넣어놨던 건데 사실 요거는 약간 어떤 특정 대상을 표현하거나 문법적으로 좀 약간 다른 것 같아갖고 크게 우리의 해석에는 영향을 별로 안 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넣어놓는데 이걸 따로 다루진 않겠다. 정도. 열에는 일체상이 상이 아니며 또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고 말한다. 열에서 일체재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중생, 즉비중생. 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들을 그냥 쭉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뭐 그냥 꾸준히 말한다면 여기를 하나의 어떤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메타버스로 볼 수 있는 관점에 가깝기는 하죠. 너 이렇게 플레이하기로 했잖아. 너 씨발 왜 너 캐릭터 이렇게 안 해? 라는 너 도적인데 왜 의로운 척해? 라는 어떤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 세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너가 이제 보살의 삶을 산다는 거는 눈앞에 있는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보살의 서원을 지키면서 산다는 거는 보시를 계속 하겠다라는 건데 보시를 계속 하겠다라는 건 눈앞에 있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보살은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만 보시를 하고 그리고 그 보시의 과정을 지켜내는 과정에서는 이 일체 재상들을 모두 다 비상으로 보는 관점이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 라고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지난번부터 얘기를 해왔었던 그 TRPG적 관점이라는 게 쭉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걸 갖고 왔는데. 자, 수벌이 열의 시진어자, 그리고 실어자, 여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뭐 되게 신기한데요. 이것도 반야신경 마지막이랑 다 비슷한데 뭐지? 이 주문, 시무등등주 이렇게 쭉쭉쭉 얘기했어. 이 주문은 뭐 바른 주문이고 뭐하고 얘기했던 그 방식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열에는 참된 말을 하는 자고 알찬 말을 하는 자고 여어를 말하는 자고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 자이고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다. 되게 신기한 개념이었었거든요. 5 종류의 말이에요. 그래서 뭐 꾸며내지 않는 그런 말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여어가 좀 특이해요. 왜냐면 진어 실어 진어 그리고 실어 여어 그리고 불광어 그리고 불이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실된 말, 그리고 알찬 말. 진실됐으면 알찬 말들, 그러니까 알차지 않은 말들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집에 가고 싶다. 아니야, 그건 진실됐고 알차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용값이 0, 그러니까 정보값이 0인 문장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편할까? 아빠 왜 노을은 빨개요? 그냥 그런 거야. 진실이거든요? 근데 정보값이 없어요. 1은 1이고 0은 0이다. 그치, 진실인데 정보값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는데 뭐 어째 이런 거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버지가 빛의 산란이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빨간색이 좀 더 많이 빨간색이 반사가 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아이한테. 그러니까 어떤 방편은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어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어는 이제 있는 그대로가 존재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 실상반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들, 원래 본래의 그 모습을 여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니까, 그 진짜를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참되다랑은 진짜랑은 약간 좀 다른 게 있는데, 여기서의 진은 어떤 진실된 이야기인 거지만, 여기서의 여라는 건 어떤 본체로서의 말, 우리가 원래 알아야 될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불광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허황된 말, 이 광자가 지금 왜 한자가 이거 비어있지? 한자가 비어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잘못 갖고 왔나봐요. 불광어. 그러게, 불광어를, 이게 이 광자가, 미칠 광자에다가 언자를 붙이거든요. 소길동이라고 네. 나오는. 어딨냐? 광한자. 어딨지? 여기 있다. 갖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크다. 오케이. 불광. 이거는 이제 소길 광자, 미칠 광자에다가 이름을 갖고 왔고, 이제 이상한 말을 하는 거겠죠? 누군가를 속이는. 그러니까 열애가 말하는 것들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열애는 방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란 나뭇잎을 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이게 금이라고 얘기를 해서 울고 나면 이거 버리는데 속이가 아닌가? 아니, 그렇지. 자기 아닌가? 왜냐면 윤회도 방편인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축생으로 근데 불광어라는 거야. 뭘까? 또 불이어. 말대로 이상한 말을 이는 이제 다를 이자잖아요. 다른 말을 하지 않자. 근데 되게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웃기는 게 이 5개가 뭐 앞에 3개는 뭐 그렇다 쳐. 근데 불광어랑 불이어가 약간 모순적인 거예요. 이때까지 그 부처님의 행보를 보면 뗏목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서로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말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너 하나로 묶인다고 말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뭘까? 근데 물론 어떤 의미인지 짐작은 가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게 속이는 거긴 하지만 속이면서도 약간 뭐냐면 그 계약서에다가 작은 문장을 써놓는 거야. 속이진 않는다. 여기 써놓듯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거짓말이니까 적당히 걸러서 들어. 본체는 따로 있어 라고 한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살다 보면 윤회에서 축생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또 다시 이렇게 걸어치고 그렇지만 이건 비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그러니까 속이진 않았어 이거야.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전체적인 맥락에서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가끔 저렇게 대놓고 5개를 딱 박아버리니까 뭔가 약간 과대감. 그치. 멋있긴 한데 뻔뻔하기도 하고 멋있긴 한데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정도는 해야 이제 종교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 불광어 불이어가 보면서 부처님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말했는데. 좀 뭔가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불광어라고 하면 광자가 이제 다른 사람을 해유하거나 기만시키는 말이 광이라고 나왔었는데. 그쵸. 속여서 얻을 게 있을 때 속이는 거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사실 하는 말이 그게 뭐라 해야 되지? 팩트에 가까운 거지. 너가 나를 숨기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이득을 위한 말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 좋은 걸 막 알려줘서 뭘 해유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냥 불광어고, 불이어라는 거는 이 금강경의 편이 되게 여러 개고 어떻게 보면 주제가 되게 다른 편들도 있는데 그게 그래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로 이어진다.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생각에. 그래서 진어실어가 약간 느낌이 비슷하고 뒤에 2개는 불이 들어갔으니까 여를 좀 뭔가 여가 핵심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여기가 4시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 바로 사람이 있는 걸 느꼈어요. 4시에 예약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차번 부실 뭐 여기까지만 할 건데 다음에 또 다음에는 15분을 그냥 합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는 이 불광어랑 불이어 파트에서 어떤 거를 느꼈었냐면은 그냥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광은 속였을 때 얻는 것이 있을 때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모순이 있을 때 다른 거인 거잖아요. 근데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모순이 양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머무르지 않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A는 A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광이라는 게 속이기 위해서가 윤회를 얘기를 하거나 어떤 지옥을 얘기를 하거나 업보를 얘기를 하는 것이 그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떤 그 속이는 주체에게 이득이 되게끔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더 좋은 건데 너희들이 이걸 좋은 것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방편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불광어는 내가 지금 너희들을
나조차고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조차고 이러는 것 같아에 대한 문장이기 때문에 불광어가 성립하는 게 아닐까? 가끔은? 그러니까 방편과 불광어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방편이긴 하지만 나한테 이게 있는 건 아닌 거야. 하얀 거짓말 약간 이런 측면에서. 그렇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불광어가 되게 웃기는 이야기이긴 했었어요. 불광어랑 불이어가 넓은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딱 대놓고 쓰시면서 이제 좀 웃기긴 하군. 이제 뒤에 가서는 그 유명한 문장인데 이건 또 열애소득법, 차법, 무실, 무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애가 얻은 법은 아무것도 없지만 공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이랑 허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허를 진짜 없는 걸로 두고요. 공은 약간 비어있는 어떤 무언가의 상태를 깨달을 때 공을 쓴단 말이죠. 근데 이 허는 약간 허황하고 없는 건데 진짜 막 아무런 그러니까 허무하고 이런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정답이 0일 때 그걸 외우는 거랑 풀어가지고 그게 0이라는 결론을 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나선형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인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건데 다 들여다보고서 아무것도 없구나를 알았을 때랑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공허를 그냥 깨달았을 때랑 공허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나서의 공허를 다시 볼 때랑은 느낌이 다른 것처럼 약간 나선형으로 점점 더 바뀌고 있고 좀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의 소득법에서 이제 차법 무실 무허라고 하는 게 얻은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망한 건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비어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없지만 허황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파트 플러스 15품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좀 늦게 시작해갖고 다루는 이야기가 많이 없었네요. 근데 그래도 재밌었다. 다들 뭐 추가로 다들 이야기를 해보고 싶거나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눠볼 만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있을까요? 이제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들. 대윤이서 오늘은 딱히 저는 그 희가 지난 시간에 던진 역시 소재를 잘 우려서 보고 있다. 되게 좋은 소재였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의 연기라는 지점이 되게 부처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방향이랑 되게 많이 맞아가지고 저 설명을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또 한건 합니다. 그 오늘 내용이랑 크게 관련이 없긴 한데 그 텍스트 읽으면서 느낀 게 깨달음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 조건인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불교가 항상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지혜를 탐구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얻어야 하는 괴로움? 그 약간 너무 막시즘적 해석 아니야? 그 공산주의가 나오려면 일단 자본주의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럼 얼만큼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아니면 고통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깨달음이 커지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부처님이 고행자들을 비판했었던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니긴 한데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오면 와. 저희가 어떻습니까? 또? 윤? 저도 저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저 얘기를 다음에 해보고 싶다. 근데 필요 조건이라기보다는 고통 후에 깨달음이 온다. 약간 시간적, 인과적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왜 아래서 깨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내 한계를 느끼고 그 아래 끝이 어디인지를 봐야 그걸 깰 수 있잖아요. 갑각류가 커지는 과정이 마치 한번 꽉 찬 후에 그거를 깨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이게 뭐 어느 정도는 그래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사실 깨달음 전에 고통이라는 거는 오히려 삶에 있어서 필연적이지 않나요?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고통은 이미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고통을 느끼는 거니까 약간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일단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볼게요.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